오늘은 28살 된 한 청년의 사연이에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9년여의 수험 생활을 했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내는 수험 생활 동안 사람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단절되었고 많이 외로웠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온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불합격했지만 제가 수험 생활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하고 싶은 것들을 나중에 하면서 계속 미루는 것에 질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나와 같은 시간 속에서 다른 경험을 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꾸준히 관계를 이어온 친구가 있긴 했지만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그 관계에서 더 많은 친밀감과 충족감을 느끼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모임에도 참석해보고 그냥 만나도 봤습니다.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말 거는 사람과도 대화를 나누고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사이비 종교 포교를 하는 사람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 잠깐 스쳐 지나갔던 표정 등 많은 것들이 너무 신경이 쓰여서 그것들을 살피다 보면 집에 돌아와선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기도 했고요. 저는 본래 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쏟아도 지치는 편이고 깊고 진지한 관계를 좋아하는 편이기도 한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면 모임에도 나가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과정을 잘 극복해내고 새로운 사람과도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걸까요? 그 상담을 속마음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요, 마지막에 자기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묻는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이중적인 거 아닐까요? 이런 식의 평균에 대한 강박? 그런 것들이 우리는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틀들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래서 그것 대비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 같으면 되게 불안해지고 자기에 대해서 안절부절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본인의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관계가 너무 그리워서 지금 막 폭풍처럼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수험생활 동안에는 거의 9년이니까 거의 10년 동안 사람을 못 만나고 지낸 거잖아요. 그러다가 폭풍처럼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너무 지치고 내가 너무 예민해서 또 상처도 받고 뭐 이러니까 기진맥진해지고 도대체 사람은 만나보고 싶은데 또 이런 내 특성은 또 어떻게 하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결론이 제가 욕심이 많나요? 이런 식으로 귀결이 돼서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충족평판이지요. 자기에 대한 평가 판단.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평가 판단에 준거의 틀이 평균에 대한 것이 있다. 일단 그거는 밀어놔야 된다. 모든 인간은요, 어떤 사람도 개별적인 한 사람을 평균치에 넣으면 다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독특해요. 상상할 수 없이 다양하고 독특하고 특이해요. 이거는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나본 다음에 얻은 결론이에요. 그쵸? 사람들이 다 다르다 우리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진짜 한 30년 만나고 나니까 와,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 어떤 틀에 넣으면 모든 인간이 다 삐죽삐죽 튀어나와요. 예전에 인간극장이라는 막 여러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그 인간극장의 장수 비결 중에 하나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인데 이렇게 쭉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 너무 특이하다는 거예요. 특이한 게 당연한데 우리가 생각을 그냥 평범하다 이렇게 퉁쳐놓은 거죠. 농촌에 사니까 평범한 농부, 그냥 도시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니까 평범한 여학생. 뭐 우리는 그냥 이렇게 퉁쳐놓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우와 특이하다 그러는데 모든 인간은 특이해요. 그래서 어쨌든 평균에 대한 강박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청년들 사연을 듣다 보면 너무 가슴이 미어지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짠하고 마음이 짠하고 가슴이 아픈 이거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나 막 그런
그런 마음이 드는 쪽이 하나 있고요. 어떨 때는 이런 사연을 들으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절절하게 고민을 써서 보냈는데, 이야, 너무 귀엽다. 이때 이런 생각 다 하지.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러고 있을걸. 근데 지금 본인은 막 너무 심각한 거니까 이렇게 보면 막 웃음이 나오는. 근데 후자의 경우예요. 이 경우는. 예, 어떤 데서 그랬냐면 9년의 수험 생활이 20대 초반부터 거의 20대 후반까지 거의 10년을 일했으니까 얼마나 사람에 대한 결핍이 있었을까. 예, 그래서도 그랬겠지만 그 수험 생활을 그냥 끝내버렸던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자꾸 나중에 하면서 미루는 것에 질렸는데, 무엇을 미루는 거에 질렸냐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이거를 자꾸 나중 하다가 더 이상 내가 안 된다. 그래서 튀어나온 거잖아요. 수험 생활이 끝나고. 야,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예,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이게 등짝 스매싱 날라올 각인데, 근데 한 인간으로 보면 이게 너무 생동감 있는 인간인 거예요. 사람이 너무 그리워서 예, 자격증이고 뭐고 뭐 수험생이고 뭐고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펄펄 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귀엽고, 얼마나 그랬으면 길 가는 사람하고 말하다가 사이비 종교 포교하는 사람인 걸로 밝혀질 때까지 사람하고 그랬겠어요. 이것도 너무 귀엽고. 근데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자기가 사람에 대해서 뭐 했던 말, 그때 표정,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어서 신경이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조율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 뻗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상처받고. 저는요, 이렇게 사람에 대한 관심이 귀엽기도 하지만 이거는요, 여러분들 뭐 음악에 대한 재능, 뭐 미술,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 뭐 체육, 국대들 같이 무슨 몸에 운동신경이 있어서 이런 재능만 재능이 아니고요. 관계에 대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에.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저도 관계에 대한 재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어떤 전문가는요, 아이들 때부터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고 막 현실감각, 돈, 막 그런 수리, 뭐 계산, 그것도 재능일 수 있어요. 어떤 측면에 막 그게 밝아서 그런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각별한 재능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건 하나도 모르고 이거는 계산도 안 되는데 산수도 못 하는데 사람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묘하게 캐치도 하고 사람에 대한 욕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에 대한 재능이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예. 관계에 대한 재능도 재능이다. 이것도 심리적인 어떤 한 능력이다. 이걸 일단 알 필요가 있고요. 먹는 거에도 재능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많이 먹기도 하고 미각이 발달돼서 막 구별하고, 누구는 대충 먹는데 그 사람들은 대충 못 먹잖아요. 그것도 재능이죠. 감각적인 재능이 있는 거죠. 그러듯이 관계도 재능일 수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관계에 대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요, 관계에 대한 욕구가 높아요. 네. 재능이 있다는 거는요, 턱없이 끌려요. 네, 턱없이 끌리는 거예요. 수험생활 10년을 턱없이 끝낸 이유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 싶대요. 이거는 남들이 들으면 너 미쳤냐 이럴 거예요. 근데 재능은 이런 거예요. 턱없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저는 높다고 봐요. 막 끌리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고 맥락도 없고 이유를 대려고 그래도 뭐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는 없는데 그냥 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이비 종교 그 하는 사람한테까지도 말고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될 만큼 뭐에 확 끌리는 거죠. 재능일 수도 있다. 근데 강한 빛은요, 그림자가 진해요. 재능이 승하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도 동시에 커요. 그거는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예요. 예. 그래서 관계에 대한 재능이 막 너무 이렇게 승하면 그 관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잘 캐치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본인이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부작용을 좀, 고통을 좀 덜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그림자를 진한 것을 좀 흐리게 하려면 빛이 좀 꺼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방법도 아니겠죠. 피아니스트들 그 인터뷰 같은 걸 보면은요, 소리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 가지고요,
어떤 자리에 가거나 피아노도 있고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 좋은 어떤 공간에 가면 지인들이 파티를 하다가 피아노를 쳐보라 그러면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절하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굉장히 오만하다는 소리도 듣고 건방지다는 소리도 듣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성격이 이상하다는 소리 듣고.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러냐면 자기는 완벽하게 조율이 된 그런 악기에서 해야지 이게 거슬리지 않지, 그냥 대충 그냥 아무 피아노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하다 보면 거슬리는 거예요. 음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음악가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것 때문에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어요. 그 예민함 때문에. 그것은 재능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관계에 대한 그 재능이 있고 욕구가 막 있고 굉장히 강력한 것 같은데, 그래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막 넉다운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 재능의 일부다라는 것을 일단 저는 알려는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저는 원래 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쏟아도 지치는 편이다. 그리고 깊고 진지한 관계를 좋아해서 어릴 적부터 친구를 사귀어도 그렇게 사귀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사연에 나와요. 나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단순한 해석을 자꾸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해석 우리가 되게 일상적으로 아는 해석이에요. 사람이 좋아서 막 사귀는데 사귀다 보면 막 지치고, 그리고 너무 내가 상처도 받고 예민해지고, 그러면 나는 원래 깊은 관계를 좋아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너무 섣부르게 규정을 하곤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 지금 20대인데 자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닫아놓고 규정하고 해석을 섣부르게 내리고 그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좀 덧붙였으면 좋겠어요. 아까 재능이 있으면 부작용도 있다 했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서 미술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디자이너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옷을 입으면 말도 못하게 세련되고 뭐 색감이든 스타일이든 기가 막혀요. 근데 그분이 살아가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은 자기가 감각이 있으니까 자기 코디를 너무나 근사하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가면 늘 멋지다 그러고 맨날 눈에 띄니까 그래요. 근데 그분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자기 옷은 자기가 완벽하게 코디를 해서 가지만 자기가 누굴 만났는데 저 사람이 촌스러워. 그러면 그게 계속 만난 동안 그게 걸리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형벌 같은 거잖아요. 그 사람 옷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런 게 재능이에요. 그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면, 관계에도 재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면, 그냥 이런 나의 모습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열어놓고 이렇게 좀 두루두루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이 이번 시간으로 그런 게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땠는지? 저도 재능일 수 있다는 얘기가 너무 놀라웠고, 그 학창 시절에 항상 되게 성격이 쿨해서 부러워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쿨하고 직설적이고 이런 친구가 부러워했었는데, 살면서 좀 관계에서 힘들 때 그 친구를 떠올리면서 이 친구랑 이렇게 행동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친구가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관계에서 많이 힘들어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한테 물어봤냐고 물어봤더니 너는 항상 관계에 있어서 그걸 항상 해결하고 싶어하고 그걸 끝까지 이제 얘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처하니까 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는 걸 보고 되게 나는 그 친구처럼 되고 싶어서 생각해 왔는데, 그럼 이 친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들었는데 그 기억도 떠오르고, 그 사연자님이 이제 9년 동안 공부를 하셨잖아요. 만약에 관계에 재능이 있는 거라면
그 9년의 열정이 이쪽으로 돌아가면 그 재능이 엄청나게 발현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예, 예. 그런 9년이 우리한테도 사실은 다 있었을 거예요. 예. 관계를 접어두고 뒷전에 미뤄두고 더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논리로 그런 9년에서 우리도 같이 다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그 경험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예, 그 경험 또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